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나석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부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성과 보상 제도가 등장을 했고요. 어느 순간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위에 있는 그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뭐냐면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해결 능력이 증가하긴 합니다만 워낙 사회 문제가 급증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간단한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타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2011년 자포스의 CEO가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5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무려 2억 불 정도의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 적도 있습니다.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기업이 기여를 한 것이죠. 흔히 잘 아시는 베이직 인컴이 있습니다. 기업소득. 기업소득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주크버그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미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베이직 인컴 제도를 실제적으로 두 가지 회사 Y 콤비네이터와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실제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요, 서부를 중심으로요. 이것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X 프라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X 프라이즈. 프라이즈 상을 준다는 것이죠. 다수의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X 프라이즈에 일론 머스크가 100억 불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기후 변화를 막을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해주고 그때 상금으로 써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름하여 엑스프라이즈 카본 리무블 프로젝트죠. 이것도 기업이 탄소 위기라는 문제를 놓고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특정 환경 문제에 집중을 했죠. CO2를 막기 위해서 카본 리무벌, 탄소를 어떻게 포집할 거냐라고 특정 문제에 정착을 했고요. 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만히 보시면 측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평가만 했죠. 자, 이렇게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 그 배경은 저는 감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텐데요. 2년 전에 미국의 BRT라고 그래서 기존의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크게 있었고, 이 움직임이 대서양 건너 영구로 건너가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똑같이 그런 운동을 합니다. 이름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름이 Time for Reset이죠. 자본주의를 리셋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게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요. 이것이 그 다음 연도인 2020년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때 주제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Stakehold for Sustainable World라고 그래서 작년이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전면에 주제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 밑에 가만히 보시면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것은요, 헌법만큼 강한 윤리, 정강, 당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보스 포럼은 2020년에 다보스 매니페스토 2를 발표하면서 부제를 보시면 기업의 펄퍼스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뭔가를 고민하는데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그 앞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보편적인 목표와 뭔가를 화제로 내세웠던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보스 매니페스토는 늘상 나온 게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입니다. 1970년도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지 3년 지난 73년에 다보스 매니페스토 1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뭘 했냐? 제일 밑에 보시면 스테이크홀더 컨셉, 이해관계자 컨셉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2020년 다보스 포럼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 반백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때 다보스 매니페스토 2를 발표하는데 제목이 완전히 다르죠.
원래 원은 Code of Ethics였다는 것이 두 번째는 Purpose of Company로 싹 바뀝니다.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세 번째 박스입니다. 컴퍼니를 간단히 정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주 강렬한 정의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Company is more than an economic unit이라는 것이죠. 돈만 버는 경제단체 그 이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성과, 퍼포먼스는 측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두 번째, ESG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 이야기를 드디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셜 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들이 만드는 사회 성과도 측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성과 보상 제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PBR, SIB, SIINC 또 저희가 하는 SPC까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PBR입니다. Payment by Result라는 거죠. Result란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민간 위탁할 때 수탁기관이 실제 창출한 결과에 따라서 지불이 이루어지는 재정 지출 방식이라는 것이죠. 2000년대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그 성과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절트에 따라 페이먼트 하겠다라고 하는 사회 성과 보상 제도가 측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PBR이고요. 두 번째 잘 아시는 SIB입니다. Social Impact Bond죠. 이 내용도 가만히 다 아실 텐데 사회 성과 목표를 미리 민간 조직과 약정을 하고 이를 위한 운영 예산은 민간인들이 먼저 선조달합니다. 그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사후적으로 제공받는 민간 위탁 계약 방식인 것이죠.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측정이 등장합니다. 그 측정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SIB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최초의 SIB는 피터스버그 SIB라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의 재범률을 낮추자라는 목적으로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오른쪽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138개 정도가 수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13개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광범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SP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SPC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선 측정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비례적으로 주는 제도가 바로 SPC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현재 2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SPC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만히 표를 보시면 사회 성과를 화폐화로 측정을 하고 그에 비례해서 준다. 사회 성과 보상 제도로서 측정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SIINC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소셜 임팩트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고요. 이때 조금 더 나아간 게 있습니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혼합 금융 모델입니다.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회적 기업이 소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자본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똑같이 측정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되었고요. 스위스에 있는 정부기구입니다. SDG와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Roots of Impact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멕시코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SIINC는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의 IINC가 운영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까지 끌어온다는 개념으로 좀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쭉 간단히 정리를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이 차이가 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회 성과 보상 제도의 이제 시사점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찰인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다운타운 프로젝트부터 SIINC처럼 기업의 역할이 없이는 사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민간은 어떻게 한다? 측정하고 보상하는 그 기제가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막연히 착한 기업이니까 해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부가 하지 못했던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측정은 아웃컴 중심이고 보상은 현금 인센티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제도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SIB가 있듯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 갈수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와 성공 사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줘야 되는데 그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게 바로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데이터 중심의 장기간 프로젝트였던 SPC,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그 성과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PC는 왼쪽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SPC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7년이 지났습니다. 총 사회 성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그리고 저희가 측정한 사회 성과는 2,40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를 만들었고요. 이에 비례한 인센티브는 총 456억이 다 나갔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가만히 보시면 450억이 2,400억이 되었다. 이 말은 원가 대비 한 4배 정도의 승수가 발생한 것이죠. 그 정도 작은 인센티브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케이스 4EN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커피 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사회 성과가 무척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2016년 대비 2019년 3년간의 사회 성과가 매년 73%씩 쭉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 성과가 70%씩 매년 증가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 다 아시는 친환경 유기농 이유식을 만드는 시골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는 경제적 가치도 많이 늘었다는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매출 대비 19년도 4년 만에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이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SPC 사업,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도움을 줌으로써 SV도 늘고 EV도 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인센티브를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인센티브가 적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대비 21년에 기울기가 훨씬 더 증가되어 있죠.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특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이들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사회 성과가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사점 중에 제일 마지막이 데이터와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로 나름대로 제도화를 위해서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제일 왼쪽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세라파임 교수가 저희 CSES와 함께 만들었던 SPC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 사회적 기업 부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 자료를 듣고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SPC가 하버드에서 지금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는 서울대 신재영 교수님이 저희와 함께 연구를 좀 해서 이렇게 SPC 기업이 미션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과 인센티브 효과 측면에서 논문을 썼고 이게 경영학에서는 거의 탑 저널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지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초에 이 논문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성과 보상 제도가 측정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PC의 효과성은 여전히 검증 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함께 효과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실험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신현상 교수님하고 모의 주식 거래 등등도 지금 저희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번 돈을 주면서 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사회 성과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원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한테 널리 확산해서 관심 있는 지방 정부도 SPC 제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산하고 있고요. 기금 참여자도 모으고 있으면서 국제화로 중국과 일본 또는 아시아 쪽에도 이 제도를 한번 널리 알리고자 애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결론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말미로 존 스튜어트 미디 했던 말인데요.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의 행동이 관심만 가진 99명의 사람과 더 힘이 더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드시는데 같이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win or lose가 아니라 win or learn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